어. 아, 자석이 없어. 어디 있어? 어허, 막 그냥 덕지덕지 붙여있네. 저거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혹시 수학 상담 누가 따로 안 해주죠? 네. 수학도, 지금 저쪽 반이구나. 수학도 상담을 좀 해보긴 해야 될 텐데, 지금 중간이니까 중간 점검을 좀 해야 돼요. 어디까지 했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담입니다. 그 전까지는 숙제를 열심히 하십시오. 책이 너무 깨끗한 거 아니니? 어려워요, 내용? 미적분원? 대수가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얘가 더 어려워요? 네, 조금 처음에 기본적인 계산만 놓고 보면 미적분이 더 쉬워요. 근데 조금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얘가 더 어려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대수는 연산에 집중하는 반면에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의 연결성에 집중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연결이 되면 요렇게 되고, 이게 조금 요렇게 바뀌면 이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 과정을 잘 이해하면 사실 뭐 그렇게 힘들 과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좀 힘을 쏟으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계산은 그 다음이에요. 계산은 별 그렇게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질문 455번이요. 페이지가 어떻게 돼요? 99페이지 455번. 자, 요겁니다. 질문 먼저 받고 진도 진행할게요. 좌표가 있는데 두 점 A, B에 대하여 P가 곡선 위를 움직일 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계산해보라고 낸 문제예요. 뭔가 그림을 그려서 찾기에는 얘가 원도 아니고 직선도 아니고 그냥 꾸불꾸불한 곡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림으로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치? 그래서 자, AB에 대해서 점 P가 곡선 위에 있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차라리 뭐 그냥 길이의 합이었으면 대칭 이동을 시키든 뭐라도 해봤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식으로 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P라는 점을 하나 설정을 합니다. P라는 점은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 요렇게 놓고 AP제곱, BP제곱을 직접 구해요. 직접 구합니다. 그래서 AP제곱은 T-1의 제곱 더하기 얘네 뺀 거의 제곱 T 4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죠? 2를 뺐으니까 요거의 4제곱 얘가 AP의 제곱이고 그 다음 BP의 제곱 T에서 5 뺀 제곱 T-5의 제곱 그 다음 여기에서 또 2를 빼요. 플러스 T의 4제곱 위아래 둘이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구해보면 AP T 4제곱을 2개 2T 4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없고 제곱 차수가 또 2개가 나와요. 2T 제곱 더하기 1차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2T 상수항 1에다 25 더하기 26 됐습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T에 제약이 있어요 없어요? T에 따른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쵸? 4차식이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생각을 조금 넓혀야 돼요. 4차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는 아마도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럼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을지언정 뭐가 있어요? 최소값은 있어요. 여기가 될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이걸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극소를 찾아주면 됩니다. 극소값. 자 그럼 이 그림상으로는 극소값이 몇 개 나와야 돼요? 2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극대값이 하나가 나올 거야. 그래서 셋 중에 가장 작은 걸 골라주면 된다 이 얘기 돼요. 그래서 자 요거를 FT라고 조금 바꿀게요. 얘를 FT라고 하고 쟤를 갖고 극값을 찾을 겁니다. 먼저 도함수를 구해봐요. F'T를 구해봅시다. F'T 8T 세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2예요. 4로 묶으면 2T 세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3 1 넣으면 0 된다. 그죠? 조립제법 합니다. 2, 0, 1 마이너스 3 1 집어넣었다. 자, 요거 밑에 얘가 A, 얘가 B, 얘가 C라고 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커요, 작아요? 얼추 암산으로 했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만 보면 돼요. B제곱 하면 4가 나올 거고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아무래도 더 크죠? 그러면 얘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판별식이 음수면 얘가 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0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얘가 말하는 식으로 봤을 때는 0이 되는 애가 하나만, x가 아니라 t죠.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 요렇게 되기 때문에 0 되는 애가 요거 하나 있다. 그럼 그 값이 실제로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일 때 0이 된다. 극소값이 얼마야? x가 1일 때 들어가는 값이 1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t 대신에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얼마니? 14에 4 더하니까 18. 됐어요? 요렇게 찾는 겁니다. 됐죠? 다음 443번이요. 443번 서술형. 세 칸짜리야.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 자, 함수 fx가 있는데 이런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요. 호호. 그랬을 때 x는 2에서 극소값 3을 가질 때 함수 fx의 극대값을 구하시오.
저 그래프를 잘 보세요. x는 2에서 극소값 3을 갖는데요. 그래프를 선생님이 몇 가지를 보여줄게요. 제가 3차식이지 절대값 씌우기 전에 3차식을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3차식이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최고 차항 계수가 음수라서.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생각을 해보자. 자, x축이 여기 있다. x축이 요렇게 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있을 때랑 요렇게 있을 때랑 이 밑으로 내려갔을 때 총 5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얘의 경우, 첫 번째의 경우 저기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오면 위로 올리란 얘기예요.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 저거 같은 경우는 내려오다가 끊겨.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올라와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형태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아, 이렇게 생겼구나 까지는 됐어. 두 번째, 얘를 봅니다. 왜 이걸 구분을 하냐면 저 극소값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극소값. 여기 극소값 몇 개 있어요? 자, 이 그래프에서 극소값 몇 개 있어요? 의심이 돼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몇 개? 극소 몇 개 있어요? 자, 일단 여기 하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내려가다 올라가면 그 점이 극소값이라 그랬어요. 미분이 되고 안 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극대든 극소든 미분이 가능한 거랑은 여부랑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극대 극소를 찾을 때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는 건 다항함수 한정이에요. 어떤 함수든지 간에 그래프를 보고 극대 극소를 파악을 해야 돼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얘는 극소값이 2개가 나와. 그럼 요런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원래는 얘도 이렇게 내려왔다가 요렇게 생긴 건데 접어 올리면 요렇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도 극소값이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극소값, 함수값을 보면 둘 다 뭐가 돼요? 0이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일단 이런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마찬가지. 얘도 접어 올려봤자 극소값이 0밖에 안 나오죠? 이런 경우도 안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나 이거나 비슷한 그림이에요. 왼쪽에 꺾이는 애가 있냐, 오른쪽에 꺾이는 애가 있냐, 두 가지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 2가지 경우예요. 가운데 거 한번 볼게요. 가운데 거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를 접어 올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극소값이 3개가 나오긴 하지만 3군데가 있기는 하지만 다 0이 나와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결국은 요거 아니면 요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자, 얘네 둘은 안 돼. 저렇게 되거나 혹은 이런 형태로 생기거나 둘 중 하나란 소리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에서 봐야 되는 건 절대값이라는 걸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자, 저 함수에서 저 함수라고 하는 건 요걸 보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a라고 하는 요 함수가 0이 되는 애에서 꺾이긴 하지만 실제로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건 그냥 단순히 제가 저 3차식이 갖는 극대 극소가 필요한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쟤를 미분해서 극대점 극소점을 찾아봐야죠.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둘로 갈라져요. 저거의 극대 극소를 찾고 a 값을 설정하는 걸 보는 건데, 자, 단순히 극대 극소를 찾아서 극소를 찾고 그게 얼마? 3이 되는 거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선생님이 최대 최소 방정식, 미분해서 방정식에다가 활용을 했을 때 얘를 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걸 봤었어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 마이너스 12x하고 y는 마이너스 a라는 거하고 이렇게 둘로 놓고 보는 경우도 봤었습니다. 그죠? 자, 앞에 거 먼저 해볼게요. 앞에 거. 먼저 극대극소를 찾기 위해서 쟤를 미분을 합니다. 요걸 미분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으로 다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6에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1하고 2에서 극점이 생겨요. 맞습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1이거나 얘가 2인 거고 아니면 얘가 1 또는 얘가 2인 거야. 뭐가 되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죠. 단순히 뭐란 얘기야? 극소값이 3을 갖는데요. 그치? 아직까지는 뭐가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반대가 되죠. 여기는 1일 때 극대, 2일 때 극소. 여기는 1일 때 극소, 2일 때 극대가 돼요. 둘 중에 뭘까? 상관이 있을까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 아, 이게 위에 게 맞는 건지 아래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럼 둘 다 해봐요. 여기서 고민해봐야 안 보입니다. 2에서 극소값, 2에서 극소값이라고 쓱 줬네. 그럼 보이죠? 이렇게 생긴 애야,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원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고 이 첫 번째 거를 따라간 거잖아. 그러면 잘 보세요. 요 식에다가 x 대신에 2를 넣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원래 있던 생김새를 잘 보세요. 일단 2에서 극소라고 했으니까 얘는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얘는 잘 보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다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접어 올린 거예요. 맞지? 그럼 2를 넣었을 때 값이 여기란 얘기잖아. 원래 얼마였었단 얘기예요? 마이너스 3이었단 얘기지? 내 말 이해돼요? 그래야 접어 올리면 얘가 3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자 2를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x 대신에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49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a를 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a 값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의 값을 집어넣고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찾아보면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 A가 1 나오네요. 그죠? A가 1이에요. 얘가 1이고, 그 다음 극대값 찾아야 되니까 저기다 1 대입하면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9 마이너스 12 플러스 1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 나오나?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쟤는 4가 돼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바꿔서 볼게요. 저기 있는 식을 두 개로 나눴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는 고정된 애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A 값에 변화를 주면서 X축이 어디쯤에 있을지 찾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자, 저걸 가지고 미분하면 얘랑 똑같은 애가 나와요. 그죠? 그래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일 때가 1이고 여기일 때가 2야. 이건 바뀌지 않아요. 그치? 이해됐어요? 그러면 y는 y라고 하는 애가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가 어디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절대값을 씌우면 접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는 계산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을 보면 마이너스 4가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원래 위치가 마이너스 4였단 얘기야. 마이너스 4. 됐니? A를 더했을 때 절대값 씌우고 A를 더했을 때 미안. A를 더하고 절대값 씌웠을 때 그 말은 뭐냐면 A만큼 올린 다음에 X축 기준으로 접어 올리면 이 점이 3이 돼야 된대요. 얼만큼이나 올려야 되냐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얼만큼만 올리면 돼요? 1만큼만 올리면 되죠. 그래프 자체를 1만큼 올린 거야. 그래 놓고 접어 올리면 3 된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서 더했을 때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더해주면 얘는 A만큼 올린 거야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네, 최대 최소나 방정식에 응용하기보다는 이거는 따로 그냥 극대극소를 찾는 게 좀 더 빠를 거예요. 됐죠? 그래서 그때그때 좀 사용하는 게 달라요. 다음 554번? 몇 쪽이야? 자, 사실 어느 문제집이나 있는 가장 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길이에 대한 변화율 이야기했을 때도 이걸 예를 들었어요. 선생님 뒤에 가로등이 있고 내가 걸어가면 길이는 어떻게 변하냐? 그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봅니다. 자, 1.6 160이래요. 이 사람이 4m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매 초 1.5m씩 간답니다. 초당 1.5m 가는 거예요. 얼추 걸어가는 거죠. 네. 이 사람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를 봐야 되겠네요. 그림자의 길이, 요걸 봐야 돼. 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비례식을 쓸 건데 이 사람의 위치부터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이 사람의 위치.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도달하는데 t초 걸렸다. 그럼 위치는 어디예요? 얘들아, 정신 차리시고. 1.5t가 되겠지?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1.5t 미터만큼 가 있는 거야. 됐죠? 잘 보세요. 이제 삼각형 닮음을 이용합니다. 이걸 이렇게 따라오면 닮음을 이용해 보면 몇 대 몇이에요? 4대 1.6이지. 4대 1.6이면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면 40대 16이죠. 다시 4로 나누면 10대 4야. 맞아? 몇 대 몇? 5대 2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전체가 5고 작은 게 2야. 그럼 여기는 3이죠. 이해됐습니까? 길이 B가 3대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될까? T가 되겠지, 그냥. 1 곱하기 T가 돼요. 얘가 1.5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이 말은 그림자 길이는 1초 지나면 1m, 2초 지나면 2m가 되고 3초 지나면 3m가 돼 있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미분해야지.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1. 됐습니까? 별거 없어요. 그림자 길이에 대한 변화율은 그렇고, 봐봐. 그림자 끝의 속도를 한번 볼까요? 그림자 끝의 속도. 그림자 끝의 위치는 얘네들을 합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림자 끝의 위치는 2.5t예요. 그러면 그림자 끝의 속도는 2.5m/s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찾을 건지 길이를 갖고 찾을 건지 두 가지 문제가 다 나옵니다, 얘는.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잘 확인하세요. 다음. (430번) 430번 몇 쪽이니? 94쪽. 자, 함수 fx가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소값을 갖고 1보다 큰 범위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그러면 저거 미분했을 때 생각해보자. 극대극소 찾는 거니까 미분해서 0 나오는 걸 찾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3차식인데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미분해도 음수가 나오죠? 최고차항 개수는. 그래프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봐봐. 선생님이 얘네들은 상정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얘네들은 안 돼요. 왜 안 될까? 왜 이 둘은 빼놓고 그래프를 당장 이렇게 그렸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극소값도 있고 극대값도 있다 그랬지. 그럼 교점이 있어야지. 얘는 극소나 극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미분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도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도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조건 다 0보다 작아. 그럼 감소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은 배제를 하고 그리는 겁니다. 둘 중에 어디가 극대인지 확인해 봅시다. 극대가 되려면 증가하다가 감소해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도함수는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가 양수였다 음수로 바뀌지.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함수의 진행 방향은 무조건 양의 방향을 따라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해요. 오른쪽에서 왼쪽은 안 돼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인데요? 아니라고. 방향은 한쪽으로만 흘러가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요 지점이 극대가 되는 거고, 반대 지점은 극소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보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면 된다. 이해됐니? 미분한 애가 요딴 식으로 생기면 된대요. 그지? 그러면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마이너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4a의 제곱 이렇게 생겼어. 근해 분리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 근해 분리 기억납니까? 활용할 수 있는 건 다 활용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근해 분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보통 뭐가 있냐? 함수값. 이걸 가장 많이 써요. 함수값의 범위를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쓰고, 그 다음에 판별식을 많이 쓰고요. 제일 많이 안 쓰는 게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가장 적게 사용을 합니다. 됐어요?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파악을 좀 해봅시다.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과 1일 때의 함수값을 두 가지를 놓고 봐요.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만 판단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도 됩니다. 그럼 이런 그림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은 음수가 나와야 돼. 맞죠? 자, 그걸 토대로 f'-1은 0보다 작아야 될 거고, 그지? 그 다음 f'1은 0보다 커야 돼. 맞습니까? 야, 정신 차려봐. 이해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다시 이거를 돌려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1일 땐 이 지점이고 1일 때는 0보다 커요. 그럼 얘네 둘을 지나는 함수 중에 2차 함수 중에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어떤 식으로 그리든지 간에 결국에는 요렇게 지날 수밖에 없겠지.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만 만족하면 돼요. 판별식이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f'-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a의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됐지? 인수분해 2, 3, 1 마이너스. 그래서 2a 플러스 3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다. 근데 이것만 만족하면 안 돼요. 1 넣었을 때 0보다 커져야 됩니다. 1 넣어봐요.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2, 3, 1의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2a 플러스 1, 0보다 크다. 됐니? 자, 2차 부등식은 할 줄 알죠? 얘가 0보다 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a가 2분의 3보다는 크다. 얘도 만족을 해야 되고 얘도 만족을 해야 돼요. 됐니? 자, 그 다음은 이제 본인의 역량이에요. 수직선에다가 그어봅니다.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2분의 3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1까지 요거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크다. 둘 다 만족하는 애 어디 있어요? 요 앞에 있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조건을 다 만족한다.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봅시다. 저기 누구니? 태윤이? 아, 너가 태윤이야? 네. 민서. 민서가 누구야? 아, 너가 민서야? 그만 잡시다. 네, 굳이 아침부터 공부하러 와서 자고 있으면 아깝잖아. 그죠? 다음. 다 됐어요, 얼추? 그럼 이제 진도 나갑니다. 혹시 2권에서 질문 있어요? 2권이 조금 더 쉽죠? 그렇지 않아? 그쵸? 1권의 유형을 따다가 반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1권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으면 2권은 조금 쉬울 거예요. 그냥 유형별로 계산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2권에서는 그렇게 막 엄청 어려워요 하는 질문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추후에 필요하면 다시 2권도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적분 나갈 차례입니다. 적분. 적분. 자, 적자가 무슨 적자라 그랬어요? 이거 얘기 안 했나? 미분할 때 적분도 하지 않았었어? 기억이 안 나. 적분 얘기 안 했습니까? 적자 무슨 한자예요, 한자. 무슨 적자일까? 알고 있는 적자 한자로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한자를 그래도 급수가 혹시 있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구나. 한자를 지금이라도 늦진 않은 것 같으니까 제일 낮은 급수라도 좀 따려고 좀 해보세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이걸 왜 해야 되나, 도대체 신문은 다 한글로 나오고 하는데 옛날처럼 막 한자가 쓰여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요즘에도 뉴스 보면 한자가 같이 뜨는 거 알아요? 뉴스 본 적 있어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대통령 성씨는 다 한자로 갖다 써요. 뭐 이 대통령, 박 대통령, 윤 대통령 막 다 한자로 갖다 쓰는데
걔네까지 읽진 못하더라도 왜 뉴스나 신문에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더군다나 우리가 수학을 배워보면 미분이라는 말도 그렇고 적분이라는 말도 그렇고 극한이라는 말도 그렇고 다 한자예요. 다 한자입니다. 근데 한자어를 모르고 이걸 공부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고1 때도 겪어봤을 텐데 함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함자가 무슨 함자인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 이것도 얘기 안 했나? 상자라고 했었죠. 다 뜻이 있어요. 한자인데 왜 그런 한자를 썼냐?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그래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이해를 하는데 이 내용을. 그래서 한자는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국어 지문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어 지문에서도 한자어가 꽤나 많이 쓰입니다. 오히려 한글이 나오면 더 힘들어요. 순우리말 나오면 알아보겠어요? 나도 몰라요, 잘. 그거는. 오히려 한자를 더 잘 알지. 그래서 자, 여기 한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한자예요. 적자는 쌓을 적자입니다. 쌓는다는 뜻이에요. 적재함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적설량 들어봤어요? 적설량? 적설량이 뭐야? 눈이 왔을 때 쌓인 눈의 양을 적설량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쌓는다는 의미입니다. 쌓는다는 의미인데 분자는 앞에 미분하고 똑같아요. 나눌 분자예요. 그럼 의미상 해석을 해볼까? 쌓고 나누는 걸까요? 어수는 중국이에요, 사실. 한글이 아니기 때문에 쓰기는 한글로 쓰지만 의미상 한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치?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어수는 중국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쌓고 나누는 게 아니라 나눈 다음에 쌓는 거예요. 그죠? 나눈 다음에 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보세요. 넓이 얼마예요? 9야. 잘했어요. 원이 있어. 넓이 얼마예요? 4파이야. 잘했어. 넓이 얼마예요? 몰라요. 이런 애를 찾을 때 쓰는 거예요. 자,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작은 네모칸으로 나눕니다. 작은 네모칸 여러 개로 나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 네모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이런 애들은 네모칸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럼 이런 데가 오차가 생겨요. 맞지? 근데 이 네모칸들을 쪼개고 작게 쪼갭니다. 그럼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오차의 범위는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이해돼? 적분의 원리는 얘네를 무한하게 쪼갭니다. 무한하게 쪼개서 그 네모칸들의 총합을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쌓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엔 잘 안 하려나? 화면을 볼 때 픽셀이라고 있어요. 픽셀이 뭔지 알아요? 픽셀? 요즘 TV에는 잘 안 보일 텐데 옛날 TV에는 브라운관 같은 걸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한 칸이 보입니다. 거기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옐로우 그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이 있어요. 세 개가 색이 있는데 어느 걸 더 진하게 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그 칸이 하나의 픽셀이야. 그래서 우리 왜 화질을 볼 때 1080 이런 거 봤죠? 1080도 있고 1260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숫자가 클수록 화질이 좋아요. 그 말은
숫자가 클수록 그만큼 픽셀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많다는 건 요 화면 안에, 똑같은 화면 안에 칸을 더 여러 개로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고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돼요? 사람 하나를 한 칸으로 표현하면 색깔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걸 여러 개로 쪼갠다고 보시면 돼요. 여담인데 사람 눈이 얼마나 됐지? 300억 픽셀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 어떤 고화질의 화면보다 눈을 이길 수는 없답니다. 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분이라는 걸 그런 거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그러다 보니 저 적분에서 나중에 활용을 할 때, 활용을 하면 뭐에 관련된 활용이냐? 얘는 넓이에 관해서 활용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넓이를 구할 때 적분을 활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네모, 세모, 동그라미 우리가 구할 수 없는 모양의 경우에 저렇게 적분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거의 이제 첫 걸음이 뭐냐?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정이라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쟤는 정의가 뭐냐? 1분 남았는데. 자, 일단은 요걸 한번 봅시다. 우리 앞에서 도함수라는 거 있어요. 그치? 도함수 기억나요? 도함수라고 하면 fx의 도함수는, 아이고 글씨 왜 이래? 도함수는 f'x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찾았어요. 계산하는 방법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는 함수라는 말을 안 쓰고 이런 말을 썼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잘 봐. 반대라고 했잖아. 반대라는 건 뭐냐? f'x의 부정적분은 fx이다. 말 그대로 반대예요. 자, 원래 fx가 있습니다. 얘를 미분을 하면 f'x예요. 이 과정대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2x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애는 도함수가 어떻게 돼요? 도함수가 4x가 되죠? 그러면 2x 제곱 마이너스 5라는 애는 도함수가 어떻게 돼요? 4x가 돼요. 2x 제곱 마이너스 7은 도함수가 4x가 돼요. 그죠? 하나가 정해지면 하나가 정해지기 때문에 쟤는 함수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죠? 반대로 얘 적분은 누구야? 이걸 반대로 하면 이 중에 누가 나올 건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함수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일지 모르니까. 됐어요? 자, 나머지는 조금 이따가 쉬었다가 합시다. 그 일시정지 한 번만 눌러줄래?